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 여러분들과 즐겁게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국내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최근의 시장 상황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다시 한번 또 시장 흐름을 갖다 우리가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전략도 새롭게 또 구상해 내야 되고요. 9월달 같은 경우 우리가 현재 17개까지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9월달 우리가 달성한 목표치는 충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월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 상당히 워킹데이가 짧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시장이 어떻게 쭉 상승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세도 들어와서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떻게 돼요? 크게 조정을 받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고 어느 정도 차익물 나오고 다시 또 주가가 상승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반도체 전체적으로 대장주부터 어떻게 돼요? 소부장까지 대부분 심지어 유리기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상승을 하고 나면 한 바퀴를 다 돌았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사이클이 한 번 다 돌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좋은 것은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 것들이고요. 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차익물 같은 경우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우리가 그동안 공략하지 못했던 반도체 소부장도 또 공략을 할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조선 같은 경우도 이렇지 않겠습니까?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는데 뭐 20%, 30%씩 막 조정을 받는 것들이 아니고 대체적으로는 10% 정도 조정을 받고 나면 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형성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AI 관련된 전력 수요 뭐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정책적 이슈가 있는 것들이 뭐 지주사하고 특히 뭐 금융 이쪽 관련된 부분은 아마 연말 가면서부터 조금씩 관심을 다시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이 흘러나가는 것들은 조정이 깊게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포인트를 짚어나가시면 좋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했던 것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왜요? 공모의도도 좀 증가했고요. 지금 뭐 대체적으로 보면 시장의 흐름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은 다시 파킹을 하고 현금을 파킹하는 모습들도 시장에서 흐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뭐 수익을 많이 냈으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다.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우리가 다음 주 초반까지는 조금만 주의하면서 가고 신규 공략은 자갑적이면 낮은 구간에 있는 것들은 공략을 하되 고점에 있는 것들은 좀 피해가면서 가자라는 것들이고요. 이미 고점에 있는 것들은 과거에 보유를 했어야지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부담이 느껴지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손이 안 나가는 게 상책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장 또 체크를 또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제가 이 시간 되면 여러분들하고 이 내용들을 주로 체크를 좀 해드리는데 현재 주가지수 대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가가 이렇게 현재 위치가 이렇게 코스피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아래쪽으로 누르는 게 좋겠어요? 위로 미는 게 편하겠습니까? 지금 같은 현재 시국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밤에 미국장이 또 한번 크게 또 눌리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3,400쪽으로 오는 게 당연하다. 이쪽으로 미는 게 더 편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미국장이 상승한다면 이쪽 중에서 놀고 가는 것이 또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상황을 판단할 때 이 스펙 안에서 노는 것들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아주 크게 조정을 받느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시면서 뭐 일단 신규 매수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서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이변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금요일 날 이야기 드렸잖아요. 다음 주, 이번 주에 월, 화, 수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목요일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분위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시장이 움직여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 내가 기본적인 목표를 하고 있는 수익이 도달됐다. 그런 것들은 뭐 수익 실현하면서 현금을 확보해 나가고 조금 빌빌하고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종목을 교체하거나 혹은 또 거기에 평단 조절하고 이렇게 가는 드리블 연습들을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8월 24일부터 제가 9월 24일까지 상승한 강세를 보인 그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업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봐야 되는 건 반도체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이 나쁜 것들이냐?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웬만한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승폭이 얼마나 컸냐라고 생각하면 최소가 20이고 많이 오른 건 한 50%까지 상승을 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움직이고 그렇게 시장이 흘러갔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돼? 단기적인 상승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관계로 분명히 이때는 좀 차익물을 좀 나타날 때 그때 다시 공략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최근에 보면 그 기점부터 상승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서 한 50% 정도는 토해내는 그런 구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공략을 한다. 소부장 같은 경우는 워낙 진폭이 크게 움직이는 것들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움직인 낮은 점이 얼마였겠어요? 예. 7만 7천 원, 뭐 7만 5천 원 이 구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왔으니까 조금 눌림이 들어오면 8만 원 정도 수준이면 최근에서 매수를 해줄 만한 수준까지 또 늘러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개념으로 좀 바라보자라는 것들이고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최근에 보면 한미약품도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 이것들은 테마성이 상당히 높아서 무조건 낮은 구간에서 공략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계속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휴머노이드 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조정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정을 받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원드 클로버 같은 경우 뭐 10% 오른 이런 건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굳이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할 게 아니라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우리가 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중요한 건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들은 다음에 우리가 공략을 할 때도 충분히 또 공략을 하면 시간을 주면 또 수익을 또 창출해 줄 수 있는 상승 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좀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하이젠 아레랑 같은 경우도 어때요?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좀 낮은 구간에 매수한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눌려서 평단 조절하고 다시 수익을 만들어냈던 그런 기업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개념들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낮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적정하게 매수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시점들이 더 조정을 받을 때도 있는 것들이니까 항상 어떻게 됩니까? 하방 여력을 생각해 두면서 공략을 해나가는 기본적인 전략 잊지 마시고요.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미국발이 좀 상당히 강한데 국내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본 정책이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내에서는 별로 좀 관심을 못 받고 있긴 한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상승했다가 조정받으면 또 매수해주는 그런 생각을 또 해주시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드린 종목들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라 여기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분명히 상승한 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조정 들어왔을 때 매수해주는 게 투자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을 잘 지켜나가면 우리가 충분히 또 수익 만들어낼 수 있고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좋다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제가 조금 비수기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이슈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이쪽이 뭐 주도주나 이런 내용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짬짬이로 들어가는 종목이니까 언제든지 기회가 생기면 공략이 가능한 것들이고 남북 경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긴 한데요. 저는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그 시절에 맞춰서만 필요할 때만 또 낮다고 생각할 때만 공략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 그 다음에 원자력, 방산 이쪽 정도를 좀 많이 보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조선바 드렸냐고요? 네, 뒷장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상승했던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저런 것들이고, 그럼 최근에 하락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라고 생각해보면 제가 엔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오락문화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엔터하고 컨텐츠 이쪽 관련된 장기적으로 상승을 했다. 중국발 이슈가 좀 있다가 사그라들었지 않습니까? 요것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고, 운송 장비, 대표적으로 자동차 관련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아직도 관세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던 서현유화라든지 현대고 이런 것들 같은 게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 종목을 갖다 공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운송장비 쪽 같은 경우는 보통 4분기가 미숙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보고 있다가 내년도 딱 우리가 12월 말쯤 돼서 뭐 그 사이에 또 낮은 구간이 형성되면 무조건 매수를 해야죠. 지금 뭐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PBR이 상당히 낮아요. 0.3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내려갈 때도 별로 없다. 그러니까 10,000원 정도 가면 그냥 무조건 그냥 사고 기다리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송장비 부분도 제가 보면 분명히 시간을 주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약간 중기적인 관점, 단기적인 관점을 다 가지고 가면서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을 해 나가시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 되면 금융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배당 정책 관련된 부분에서 정책이 잘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금융 관련된 부분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최근에 금리 인하하니까 금융지주사보다는 약간 배당이 성향이 좋은 또 그런 뭐 증권사 이런 쪽 관련된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증권사 쪽이 별로 좋지는 않겠죠. 최근에 보니까 뭐 뭡니까 이렇게 작전 세력 그런 것들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글쎄요, 왜 그런 것들을 하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돈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돈 많아봤자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 많이 보고 있는 것들은 조선입니다. 조선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LNG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게 MRO 정도, 이 정도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선 기자재 쪽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최근에 보면 어떻게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조정이 한 15% 정도, 1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부터 보기 시작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사이에 공략을 해야 되는 게 제가 볼 땐 조선기자재 쪽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서 가장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어디겠습니까? LNG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NG 선박에 들어가는 또 바이퓨얼 엔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쪽 관련된 부분만 조금만 보시면 되지. 너무 광범위하게 보면 우리가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저는 AI 부분은 성장을 한다. 그런 쪽 관련돼서 나타나는 것들이 일단은 반도체, 에너지, 전력 설비, 이런 것들은 대부분 AI와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니까 AI 성장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조정 시에는 공략을 해주는 전략을 기본적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꿈이 있는 곳만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ESS 하고요. 그 다음에 전고체 이쪽만 공략을 해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야기됐으니까 스킵을 하고요. 에너지 같은 경우 당연히요. 원자력 발전, 또 재생에너지 이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기자재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것 제가 뒷부분에 종목 몇 개 이야기 드렸으니까 또 제가 뒷부분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방사는 달리고 있는 것보다는 조정시 매수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반기에 보고 있는 것들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LIG 넥스원 정도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여러서 스페이스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안 사.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저도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매수 안 하시면 저도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나 시스템도 조정시 매수인데 최근에 상승을 했어요. 아직 조정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정시 매수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에게 보고 가시면 좋겠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어제 신규 편입한 종목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일찌감치 여러분들에게 6,770원의 CIS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매수 편입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구간이면 상당히 낮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는 또 매수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보면 삼성 SDI가 전고체 관련된 부분에서 나름 특허 부분도 좀 개발을 했고요. GIS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삼성 SDI나 LG에너지 솔루션의 건식 전국 공조 장비에 대한 퀄 테스트를 마무리는 했어요. 다만 지금 그쪽에서 발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제가 요즘 공부한 바로는 LFP 배터리 생산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뭘로 합니까? 예, 건식 전국 공정으로 진행을 한다는
저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CIS도 매출이 나올 것이고, 최근에 보면 공시 내용을 보면 미국 법인에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발주가 들어오는 것을 갖다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는 어느 정도 저점이고, 최근에 어쨌든 지난해 대비해서 직전 한 3개월 동안, 3분기죠. 직전 3분기 동안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지난해 3분기에 고점 찍고 계속 또 실적이 하락을 했는데, 이 정도 수준에 다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더불어서 삼성 SDI와 전고체 관련된 부분에서 더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테마 플러스 ESS 관련된 건식 전공 공정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같이 버무려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어제 같은 경우 좀 살펴보니까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쭉쭉 치고 올라갔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반응이 없었습니다만, 저는 제가 볼 땐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우리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는 낮은 구간에 있는 것들 중에 편안하게 공략해 나가는 것이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현재까지 나타나는 구간에서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PER이요 10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좀 체크해 보시면서 낮은 밸류에이션도 가지고 있고, 보통 이슈가 돌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PER 밸류에이션 20까지는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 상승 여력이 한번 또 바람이 불 땐 들어올 수 있는 내용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편입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 원자력 관련된 부분, 또 화력 발전 관련된 부분에서 HRSG 전문기업 BHI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신규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자리가 완전 타점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은, 이런 종목들은 조정시 매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조정이 있을 거고요. 다시 하다가 한 번 더 조정해 받을 때, 그 다음 조정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중 20% 갖고 충분히 커버링이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퀘스천 마크 가지시라고 했잖아요. 항상 저는 하방을 열어두지 상방을 열어두지 않아요. 상방에 대해서는 올라가면 땡큐지 뭐 수익 실현하면 되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하방이 들어왔을 때 어디까지 열릴 수 있나라고 보면 4만 원짜리거든요. 4만 원짜리에서 우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내가 경쟁력이 4사를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될까? 그렇지 않겠네. 라고 좀 생각을 하면, 그러면 44,000원까지는 내버려 두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48,000원에서, 44,000원 가면, 마이너스가 얼만데, 거기서 조절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긴 할 텐데,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단 조절은요, 급하게 할 이유가 1도 없어요. 마이너스 한 10%대. 이 종목 같은 게 한번 움직이면 움직일 때 7%, 8%, 뭐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가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이 종목의 성향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개인들이 그만큼 관심도 많이 있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는 하루에 7, 8%씩 움직이는 종목을 7% 빠졌다고 평단 조절한다?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4만 원까지 열어두고 우리가 기다려주겠다. 근데 여기까지 오겠어요. 저는 안 갈 거라 생각을 해. 그러나 항상 보면 우리가 투자를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안 좋은 시나리오를 먼저 그려놓고 공략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 종목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건 동성 파인텍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조선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좀 몇 종목을 이야기 드릴 텐데요. 조선 관련된 것들을 왜 이야기 드리냐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업 중에서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일단은 LNG 선박이고요. 두 번째가 컨테이너 선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컨테이너 쪽은 좀 그렇다 치고 그건 좀 빼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MRO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력으로 갈 수 있는 것, 수주를 가장 많이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바로 LNG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된 LNG를 갖다 어떻게 돼? 잘 보관하는, 그렇지 않아? 덮개라고 생각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수축 팽창도 하는 것들인데, 거기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화공하고 동성 파인텍입니다. 근데 한국화공은요, 나좀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요. PER이 상당히 높다 이겁니다. 20 이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동성 파인텍 같은 경우는 PER이 13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주가 잘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동성 파인텍 같은 경우가 훨씬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항상 들어올 때는 같이 들어오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기왕이면 동성 화인텍 쪽을 보시면서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분명히 양봉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같은 날은 뭐합니까? 오늘
아침에 이걸 보고 의사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후 들어서 수급 다 그렇다고 이 종목이 오늘 10%씩 오르겠습니까? 그러면 빠이빠이 하는 거고, 그렇죠? 아, 이건 너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눌리는 때 생각해 주셔야 되고, 보통 보면 크게 여러분 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반 정도 조정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래쪽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첫 번째 양봉 자리잖아요. 그래서 별로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래서 수급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수급 현황 보고선 공략 여부를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동성파인텍 한국하고는 같이 가는데 기왕이면 한국 동성파인텍이 밸류에이션이 더 낮으니까 향후에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보면 밸류에이션 낮은 쪽으로도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지 않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면서 포인트 잡아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자, 다음은 현대임스입니다. 현대임스 같은 경우도 역시 그런 선박에 들어가는 아까 공면 블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에 있는 앞에 있는 머리, 그다음에 뒤에 있는 꼬리 부분에 휘어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만 전문적으로 생산해내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NG 관련된 부분에서 앞으로 진출을 하고 계획을 한다는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리포트 할 때 이야기 드렸으니까 보시게 되고요. 지금 1차적으로 여기 조정이 들어와 있는데, 오늘 뭐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 쪽에서 좀 반응이 들어와요. 반도체 수정을 받으니까 조선 쪽으로 조금 들어오는 것 같기는 한데요. 여러분들 좀 보시면 여기서 매수 잡고 들어가는 건 지나치게 트레이딩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조금 더 확인해 보면서 갈 텐데, 어쨌든 이 종목 계속 보고 있다는 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진중공업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때 리포트 해드리고 이걸 못 잡아가지고 이 수익을 못 내가지고 저도 몹시 빡침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따라가서 사자고 하긴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서 다 가능한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제가 스킵을 했는데, 이거 조정 받으면 다시 가죠. 이건 MRO 관련된 내용이 같이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LPG 탱크도 있는데 요거 말고도 MRO 관련된 토크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관심을 더 많이 받은 겁니다. 그 부분이 마스카 진행하면서 MRO 관련하면서 이렇게 이슈가 될 가능성,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분명히 뭐 제가 볼 때는 MRO 같은 경우는 중소도커, 조선사가 관심을 받겠죠. 왜 도커가 큰 게 필요한, 군함이 뭐 엄청나게 큰 건 아니잖아요. 뭐 컨테이너 선처럼 LNG 선박처럼 아주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필요한 것들이 또 대체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이것도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아니죠. 조정이 충분히 좀 들어오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저녁에 보는 자리는 여기 어딘데 2만원과 17,500원 이 정도 사이에서 보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거노이드 사이언스는 지금 트레이딩 쪽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만들어 냈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데 올라와서 다시 그새 또 눌렸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롱숏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시그널에서 뭐 좋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긴 다 왔어요. 60일선 아래쪽에서 매수해주면 되는데, 제가 보는 우리 주가 수준은 33,000원 이 정도 수준에서가 좀 리즈너블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공략한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다 생각을 해보면 33,000원 이 정도 선에서 알람 걸어두고 기다리고 여기서 위로 쳐버리잖아요. 그러면 뭐 다른 거 하시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고 있는 거, 시장 상황하고요, 종목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들, 또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전략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의 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